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조금 뭐 그렇게 지식이 많진 않지만 그, 이런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천천히 설명해 드릴 사항들은 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제 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큰 절차들을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의 시간들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강의를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잡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지만 자세히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게 보면 재건축 사업하게 되면 아시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크게 막 재건축하게 되면 안전진단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사업의 승인이나 이런 절차들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재건축 사업하게 되면 절차를 크게 보면 4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로는 저희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 사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관리 처분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관리 처분이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재산들의 권리 배분 관계. 그래서 내 토지 가치가 얼마이고 내가 재건축 사업으로 새로 이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어떤 평형에 어떤 위치에 어떤 호수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정해지는 사항들입니다. 관리 처분이 끝나고 나서 사업 시행을 해서 착공을 하고 나면 이제 완료를 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해서 크게 4개로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계획 수립의 단계라고 해서, 계획의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크게 계획이 2개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정비 계획에 대한 계획이 하나 있고, 그것보다 상위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기타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소규모 주택 사업 뭐 이렇게 되는 모든 사업들을 망라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기본 계획을 첫 번째로 수립하게 됩니다. 이제 그 기본 계획은 시에서 이제 인구 50만이 이상인 도시들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계획들이고, 이 계획들이 크게 뭐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기본 방향, 뭐 규모, 그다음에 뭐 절차, 그다음에 특별히 고려해야 되는 기본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립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알고 계신 것처럼 재건축하게 되면 우리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G2등급을 받거나 아니면 2등급을 받아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등급이 다 5개로 나눠서 A부터 E까지 5등급으로 나뉘는데, A부터 C는 관리하고 다시 수정해서 보완해서 살아야 되는 단계들이고, D와 E가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재건축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시고 나면 업체를 선정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정비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하는 절차까지가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크게 계획이, 그래서 어떤 용적률로, 어떤 볼륨으로, 어떤 높이로, 어디에 이제 녹지나 이런 것들을 구성할 거고, 어떤 기반시설을 깔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획 단계에서 다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로 가장 첫 번째로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금 요 앞에 계획 단계에서는 예비 추진위원이라고 하는, 실제로는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그런 형태로 이제 쓰고 있는 형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사업 시행 단계에 들어오면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시게 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고 나면 그 추진위원회가 나중에 법인의 성격을 갖는 조합으로 다시 설립을 인가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실제로 이제 그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 절차까지가 사업 시행 단계입니다. 이 계획이 다 끝나고 나면 관리 처분 단계라고 해서 나의 권리가가 현재 얼마인 건지, 종전 자산에 대한 가치하고 종후 자산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권리 관계를 배분하는 계획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도 통상
이런 저희가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정비 업체나 이런 데에서 관리 처분 계획들을 수립해 주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 단계에 분양 공고하고 분양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가 되면 그다음에 이게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돼서 조합에서 땅땅땅 승인이 되고 나면 이제 이주, 철거, 착공 이렇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사업비 텁하기부터 시작해서 포크레인을 들이대서 하는 요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사업 공사 단계가 한 뭐 2년이든 3년 이렇게 이제 되고 나면 준공을 하게 되고 준공 인가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각각에 대한 권리 관계에 대한 이전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정비 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정에 이제 지정되었던 부분들이 해제가 되면서 실제로는 정비 구역이 아니라 이제는 아파트 단지가 되어지는 부분이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청산하고 조합을 해제하는 것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 단계 되는 큰 단계까지가 이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이제 뒤에 가서 각각 그 사업 단계별로 어떤 부분들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다 알고 계시는 사항들이실 겁니다. 이제 재건축 사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데 말 그대로 도로 조건이나 공원 뭐 이런 조건들이 양호한데 주택이 낡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 대한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개량을 하는 개축, 신축을 하는 행위를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재건축하고 반대되는 개념에 있는 것들이 재개발 사업인데 재개발 사업은 여기서 말하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가 아니라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불량하고 라고 하는 단서가 붙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행위라고 해서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개발 사업을 할 수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재개발은 실제로 구역을 지정하는 조건에 있어서 면적 조건,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불량 요건, 노후도 뭐 이런 요건들을 별도로 선정해서 실제로 안전진단 없이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건축 사업은 그중에 어쨌든 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 주택을 새로 짓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에 따라서 재건축에 그러면 이제 입안 가능한 대상, 저희가 안전관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경과년수가 30년 이상인 경우하고 근데 면적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200세대이거나 아니면 토지 면적으로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 기본 조건이 있고 요거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일반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요 지금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데에서 규정을 하는데 요거 말고 다음번에 수업하실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들이 따로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면 규모도 많이 이상이어야 하고 세대수 200 이상인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너무 소규모로 작은 동네가 아니라 조금 규모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지금 대상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으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안전진단입니다. 보통 이제 구조의 안전성, 그다음에 거주 환경 평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4가지 정도 항목을 가지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한 지금은 50점, 뭐 35점 이렇게 해서 D등급과 2등급이 되면 D등급은 조건부로 이제 뭐 어쨌든 재건축이 가능한 대상지에 해당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원래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시정을 나눌 때 이전 시정에서는 요 안전진단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들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이 안전진단 요건을 많이 강화하면서 실제로 뭐 그 서울 시내 각 지역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신청 중이거나 이런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크게 보시면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면 계획의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립하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저희가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를 규정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얘기하는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10년 단위로 계획의 기본 방향이나 목표, 계획 기간, 구역의 범위, 그다음에 관리 방향 등을 설정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금 이제 2030 서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저희가 이제 2023년 3월에 발표된 도심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 도심. 그래서 뭐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서울의 이제 도심 지역에 생태 녹지 도심 뭐 이런 얘기하면서 높이를 완화하고 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 요거는 도심에 관한 거고, 주거지에 관한 기본 계획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건축에 대한 기본 계획이 하나 있고, 재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이 하나 있고, 주거 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기본 계획이 있고, 요게 지금 이제 원래 작년 연말에 확정이 돼서 끝났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사이에 도시에 대한 정책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가 사실 많이 높아도 35층인데, 아파트에 대해서 뭐 최근에 뭐 높이에 대한 걸 50층을 요구하기도 하고 60층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가 사실은 이제 통경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추면 절대 높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정책 기조가 변경되면서 그 부분들을 담으려고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 때문에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도 올 연말께에는 기본 계획들 공람 공고를 끝내고 고시가 되는 단계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는 먼저 서울시가 용역업체들이나 아니면 연구기관들을 통해서 기본 계획안을 수립합니다. 안을 수립하고 나면 주민 의견 청취하고 공람을 해서 이제 시보나 관보에 고시도 하고 해서 이제 의견을 묻고, 이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해서 이제 다시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통해서 요것 이제 의견 청취한 것들이 정리가 또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실제로 요 의견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심의가 땅땅땅 켜주면 이것들이 이제 서울시에 고시가 돼서 이제 책자로도 배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 내용들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관심 있으신 안전진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크게 절차로 보면 안전진단을 주민이 자치구에 요청을 하면 자치구가 현지 조사나 이제 기본적인 실사들을 해서 예비로 이제 안전진단을 갈 건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되고 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전진단은 실제로 이제 그러면 자치구가 이건 안전진단을 하는 실제 이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비용을 주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나중에 지금 현재로는 보통 이제 조합원들이 아름아름, 그러니까 예비 조합원들이 아름아름 돈을 내서 안전진단 비용을 마련해서 신청을 하는 절차들을 거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처리해주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주민들이나 조합원들한테 걷지 않고 먼저 선융자를 해주고 나중에 사업비에서 태워서 쓰는 방법 정도까지 이제 개정이 된 사항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혹시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시게 되면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제 요거에서 D등급과 2등급이 나오면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이제 크게 안전진단을 할 때는 구조의 안전성, 주거 환경, 설비의 노후도, 비용 편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45점 이하인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재건축 사업이 시행 가능한 상태로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저희가 뭐 그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큰 요건들이 되고, 보통 통상 이제 안전진단을 실제로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전문기관들이 아파트 단지에 나와서 각 세대별로 뭐 부서진 데는 없는지, 주차 대수가 부족하진 않은지, 건물에 뭐 크랙이나 이런 이제 뭐 선들, 뭐 크랙이나 이런 것들이 가진 않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녹슨 정도나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제 뭐 실사를 하고 그 실사 결과들을 가지고 가서 검토 보고서를 쓰는 기간이 보통 이제 한 2달 내외 이내인 기간 안에 이제 결과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과가 오고 나면 자치구에 이제 그 등급 판정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결과가 노티스 되고 나면 이제 그때에서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비 업체들을 지정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뭐 그러면 그 사전에 저희가 이제 원래 추진위도 있고 조합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조금 먼저 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예비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 하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이제 뭐 어느 업체들이 조금 더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도 아마 판단하시고 뭐 이런 절차들을 거칠 거라고 판단됩니다. 크게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정비 계획이 최근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뭐 소송이 있기도 했고 아니면 어떤 요 뭐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서울시가 그 기존의 정비 계획들을 수립하려면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한 5년 뭐 이렇게 정도 굉장히 많이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계획 수립하는 단계만도.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그 신속하고 조금 짧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신속통합기획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신속통합기획제도가 있는데 요 이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주민이 제안했거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신속통합계획보다 훨씬 더 빠른 자문사업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일각에서 얘기하기로는 신속이 아니라 쾌속 뭐 기획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획사업이라고 해서 신속통합기획사업이라고 해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시에서 원팀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해서 정비계획에 대한 것들, 도시계획에 관한 것, 교통, 환경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그 건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건축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이것들을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부분을 정비계획에 태우도록 하는 부분들이 신속통합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빨리 가려고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주민이 조금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의 관리 틀 안에서 뭐 좀 담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제 특별히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절차를 다 담지는 않고 신속통합기획에서 담는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조정안들을 마련해서 자문사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신속통합기획을 하는 게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금 단축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는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정비 사업들이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이 도입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속통합기획안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정비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그 정비계획의 내용을 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들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이것도 법적인 절차들이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하고 주민 공람하면서 정비구역에 대한 사항하고 그 정비구역을 담는 계획에 대한 사항들을 가지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설명회에 따라서 주민 공람 30일을 거쳐서 의견을 받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정비계획은 구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고 정비계획 지정 신청하고 이게 고시에 대한 것들을 서울시에 신청하면 서울시도 이제 이게 뭐 서울시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고 이제 이 자치구별로 각각의 이제 자치구의 우선순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 도시를 관리하는 정책 방향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비 계획을 확정하고 지정하는 사항까지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정비 계획에는 어쨌든 저희가 땡땡땡 구역 재건축 사업 이렇게 되는 정비구역의 명칭이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정비 명칭이 들어가면 구역의 면적들 이제 나중에 구역의 면적이나 크기 이런 부분들은 재산권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체크를 하는 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지금 이제 저희가 크게 서울시,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이제 주거지를 가지면 보통 아파트는
알고 계실 텐데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상하는 것들이 정비 계획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거 외에 저희가 이제 공원 녹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환경 보존에 대한 거, 뭐 재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도정법에서 정비 계획에 담도록 하는 사항들을 모두 담아서 정비 계획들 하고, 통상은 이제 정비 계획하고 구역 지정은 같은 동시 프로세스,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한꺼번에 넣을 때 정비 계획과 구역을 한꺼번에 승인을 받는 절차들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획 단계가 끝났고 이제 사업 시행 단계입니다. 이제 크게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이제 추진위는 지금 이제 정비 구역을 지정하거나 그러니까 주민 의견 수렴을 완료한 구역에 대해서 설립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뭐 위원장, 감사, 그다음에 추진위원들을 해서 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시면 그 운영 규칙이나 뭐 이런 동의서를 작성해서 추진위원회에 대한 먼저 이제 예비적인 성격의 조합의 예비적인 성격의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하고,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고 나면 자치구에서 승인이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를 이제 운영해서 주민총회나 뭐 이런 것들 해서 이 주민총회가 나중에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을 승인하고 이런 절차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추진이 다음으로 이제 조합 설립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조합은 기본적으로 보면 행정 계획을 대신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이 이제 크게 정관을 작성해서 어떻게 이제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비 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관들을 먼저 작성하고 조합 설립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동의서를 진구해서 이제 뭐 요거를 검인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다시 이제 추진위가 자치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자치구가 내주게 되고 나면 조합은 아까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고 나면 정식 조합으로 등록이 되고 조합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조합 설립은 지금 이제 어쨌든 소유자 4분의 3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은 법인이니까 법인이 실제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수립 및 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각종 심의 및 영향 평가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크게 뭐 교통성 평가, 환경성 평가, 경관성 평가, 뭐 재해 영향성 평가 뭐 이런 부분들을 받게 되고, 요 이제 심의나 영향 평가, 그 다음에 뭐 교육 환경 보호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형태들도 보시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총회를 개최해서 총회 이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것들이 총회에서 땅땅땅 이제 동의가 구해지고 나면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가 신청하면 주민공람하고 의견 청취해서 인가하고 고시해서 사업 시행 계획을 이제 고시하는 상태로, 요 사업 시행 계획이 그러면 법인이 어쨌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든 계획들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도 갖고 이 계획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들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저희가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배분 관계들을 정리하는 관리 처분 계획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관리 처분 계획들이 실제로는 요 안에서 이제 뭐 요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정비 사업의 꽃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통상 여기서 정해지는 게 내가 10평짜리 아파트를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6평인데 실제로 몇 평의 아파트를 부담금이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추가로 분담금을 내거나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분양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해서 이제 나의 재산 가치가 변환되는 상태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분양 공고하고 분양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단계에서 종전 자산들을 먼저 평가하게 됩니다. 종전 자산은 실제로는 먼저 저희가 이제 종전 자산이나 이런 것들 관리 처분 계획에서 하는 부분들은 감정평가사들이 다 하게 되고, 이제 감정평가사 2인 이상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균값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종전 자산을 평가하고 나면 평가해서 이제 분양 신청을 하라고 통지를 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요 단계에서 실제로 내가 이제 조합원의 자격을 그러니까 아직 조합원의 자격을 갖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조합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요거를 소유하지 않겠다 이래서 현금 청산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면 조합원에서 떨어지는 상태가 돼서 이제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단계에 해당하기도 하고, 내가 요 이제 재건축 사업에 실제로 어떤 아파트를 가질 건지 어떤 평형을 가질 건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게 되고, 분양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분양 예정 자산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지금 이제 원래 내 종전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살던 24평짜리 아파트였고, 제가 이제 분양 신청을 했는데 저기 이제 34평짜리를 했을 때 저 34평이 가지는 가치를 평가하는 게 지금 이제 분양 예정 자산의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전 자산은 실제로 평가하는 기준의 날짜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것도 실제로는 나중에 조합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 손바뀜에 의해서 값이 오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자산은 제가 아까 위에서 사업 시행 계획을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인가 내는 것들을 조합이 하는 행위할 때 고시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이 이제 종전 자산의 평가 기준일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예정 자산의 평가는 분양 신청 기간을 만료일로 해서 분양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끝나는 날을 중심으로 해서 예정 자산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조정법에 보시면 세부 사항들이 있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뭐 아마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에 보면 좀 자세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그러면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인가를 하게 되는데, 관리처분 계획은 실제로는 이제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 대상자들한테 대지나 건축물 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아파트, 주택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한 계획인데, 실제로는 이 관리처분 계획은 구나 서울시 같은 행정이 수립해야 되는 계획인데, 아까 법인 성격을 가진 조합이 대행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가지고 그 정관에 정한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관리처분 계획을 하면서 뭐 갈등이나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상가 분양원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달라고 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1+1 주택에서 이제 조금 지분이 큰 경우가 2개, 2주택을 받는 경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분쟁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분쟁에 대한 사례들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조금 세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법률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관리처분 계획도 실제로는 정비사업 관리 업체들이 수립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샘플들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부분 한번 이제 절차 사항들만 조금 체크를 하고 이 시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구나, 이런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을 끝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권리관계도 됐고 땅 정리도 다 됐고 건축물 됐고 내가 나중에 받은 재산의 가치나 이런 거 해서 내가 어디로 분양 신청을 했는지까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이제 먼저 뭐 철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주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이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주가 완료되고 나면 철거를 먼저 하겠죠. 건물을 없애야 되니까 철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공사의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단계에서 저희가 통상 한 2년에서 짧으면 한 3년 이상이죠. 3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공사가 되고 나면 준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준공이 되고 나면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실제로 이제 공동주택이니까 하자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법규 이행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를 가지고 준공 검사를 해서 준공 인가를 하고, 이 부분이 이제 공사 완료를 고시하도록 되는 것까지가 이제 준공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준공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입주해서 사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입주하실 때 되면 이제
요 안에 이제 각각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 이전 고시하고 그다음에 조합이 청산하고 이제 조합이 해산하는 단계로 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그때는 일반 아파트로 들어가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대지 지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등기 형태로 이제 저희가 그 등기를 떼면 몇 호에 해서 대지 지분도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표시되는 현재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 절차들을 따르게 됩니다. 이제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준공이 다 되고 나면 대지를 확정 측량해서 실제로 이제 아파트 단지의 그 대지 경계선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을 조합원들에 대해서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위 말해서 저희가 지분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토지 분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조합이 이제 이전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전 고시 하고 나서 이전 등기들을 다 하겠죠. 이제 각각 조합이 이제 등기소에 일괄 등기를 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 아파트 세대당 조합원들이 자기 등기 안에 내 집의 호수가 이제 등기가 되는 상황까지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면 이제 모두가 이제 해서 뭐 아파트에서 똔똔이 남는 부분들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도 다 정산하고 그리고 나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청산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손을 터는 단계들입니다. 그리고 나면 청산하고 그리고 나서 조합을 해산하고 나면 모든 사업이 끝나는 게 재건축 사업의 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뭐 설명드린 거는 실제로 이제 큰 절차들에 관한 사항들이어서 여러분이 이제 각각 절차들을 조금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이 단계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상 재건축을 하면 아까 요즘 계획기간이 단축이 되기는 했는데 원래 보통 이제 재건축 뭐 이렇게 돼도 어쨌든 짧아도 뭐 한 10년에서 15년이고 길면 훨씬 더 20년, 25년 뭐 이렇게 돼서 장기적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자체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획 기간들이 수립되어지고 할 때 장기간 어쨌든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관리 처분 단계나 이런 것들에서 내가 정당한 권리를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권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쭉 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차를 한번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